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이번에는 강승민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상한가 뉴스도 앞서서 나오는데 북곡 철강이 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그런 자막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는 오늘 현대제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제철이요. 네. 사실 그동안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토론라운드 했다는 소식도 뭐 있고 오늘 아침에 좀 악재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출근길에 통근버스가 좀 뒤집히는 사고가 전복 사고가 있어서 네. 좀 안 좋은 악재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3위에 현대제철이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기관 순매수다 그러면 요새 이제 기관 따라잡기 뭐 또 외국인 따라잡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기관 순매수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그 철강제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판재입니까? 아니면 전기로 사업은 철수를 했죠. 전기로 사업도 이제 뭐 철수했다기보다는 아직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판재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아무래도 살펴보면 건축 그리고 자동차 이 조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세 가지 섹터에 전부 다 납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건축 쪽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에 납품을 하고 있고 H형광인가 하는 그거 납품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자동차용 판재는 또 현대기아차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네. 조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H철강들 또 현대미포 조선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업체들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철광석 가격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현대제철에는 악재는 아닙니까? 악재보다는 오히려 조금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에서는 철광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출할 수 있는 이 철광의 가격이 너무 오른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철강업체로 봐서는 이득일 텐데 네. 그 말하자면 마진 폭이 중국 업체보다 현대제철이 더 크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철강주 상승세, 뭐 동국제강 7% 오른 이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동국제강 7% 이렇게 오른 이 이슈는 지금 이제 철강 업체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강이 이제 실적과 함께 올해는 굉장히 좋은 주가를 타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주 자체가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주식. 네, 네. 맞습니다. 조선, 해운, 철강, 건설주가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뽑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전부 다 납품을 하는 게 철강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 장중에 3%가 지금 넘게 오르고 있는데 네. 다른 그 경쟁업체들하고 비교해서는 경쟁업체가 포스코나 동국제강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뭐 포스코 동국제강이 좀 대표적으로 있고요. 뭐 세아제강도 있고 세아특수제강, 뭐 대한제강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퍼에서 볼 때도 또 주가에서 볼 때도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경기가 회복돼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조선도 호황이 되면 결국은 철강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미국 인프라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제반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 철강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에서 수출을 줄인 이 모멘텀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겠다. 이런 미국 쪽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발표가 됐죠.
네,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요? 4분기 실적은 굉장히 뭐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4분기에 1,015억 흑자 전환된 걸로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코로나 시대인데 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분기는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네.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것도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흑자로 돌아섰다. 네, 이것 자체도 말하자면 주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풀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거는 아닌가요? 어떻게 주가에 보세요? 선반영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앞으로 네. 올해 좋아질 그런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향후 주가에도 계속해서 반영이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가격을 보면 46,000원 선에 있는데요. 네. 네, 오늘 8,100원입니다 현재.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왔다 제가 갔다 하는 갖고 온 거군요. 사이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한 5만 원대 충분히 넘어서서 5만 5천 원을 적정 주가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만 원을 넘어서서 5만 5천 원까지 갈 여력이 남아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기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네, 네, 이미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네, 지금 네. 만약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원대다 이러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이미 4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들어갈 만한, 이렇게 좀 안전한가요?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많은 네. 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그걸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미중 관계도 약간 불안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가운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제철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철강을 좀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됐는데 사실은 미국에 가장 많이 철강을 납품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가장 좋은 뭐 질품 면에서도 그렇고 양품 면, 양에서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잘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많이 사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눈치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또 외국인과 또 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과 또 이런 주가의 흔들림이 그런 눈치 보기를 했을 때 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 흔들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사실은 뭐 네. 요새 이제 박스권 장세다, 뭐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경기 민감주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제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네. 계속해서 우리가 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플라스틱 사용입니다. 네. 네, 이 플라스틱 사용을 대체를 하면서 우리가 요새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이제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 네.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또 스테인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철강이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많이 대체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철강 업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갖다가 지난 주말에 53,000원 정도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젠 1분기 거의 끝나가니까 1분기 이 추정치가 지금 대략 나오긴 합니까? 1분기가 그러니까 작년 4분기, 4분기보다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나요? 어떤가요? 네, 실적이.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도 지금 굉장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반영되는 그런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7.5배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도 56,000원, 신한금융투자에서도 57,000원, 유한타도 53,000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잡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PBR도 낮고. PBR이 낮은 반면에 네. 목표 주가가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도 많은 이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사가지고 지금 뭐 증권사 전망이나 우리 강승미 전문가 예상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 어떤 계기를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네. 실적이 다시 꺾일 때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변수를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 어깨가 언제일까요? 네,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 파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딱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바로 그 타이밍에 파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 가지 마시고 고점을 노린다기보다는 어깨점을 노려서 고점을 찍고 딱 내려오는 그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점이 언젠지가 항상 왜 내가 팔고 나면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네, 내가 안 팔면은 또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그게 항상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은데 네. 강수민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 나만의 어깨를 알 수 있는 어깨의 선을 알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참기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참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네. 컴퓨터를 끄고 네. 핸드폰도 내려놓고 차 한 한 달 번 더 정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네.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제철과 또 비교한 아까 몇 개 이제 경쟁 업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철강주들이 다들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동국제강이라든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부국철강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고요. 사실은 뭐 대한철강, 세미제강 뭐 이런 세아.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네. 그런 모멘텀에 있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부국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상을 치고 나면 네. 그 다음에도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따상을 간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러다 물리는 경우 있고. 네. 이렇게 오늘 좀 따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철강주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항상 좀 안전한 투자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맞아요. 따라 들어가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남들이 오른다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그 상한가 폭이 15%니까 네. 상한가를 한번 치면 상한가 따라 잡아도 뭐 괜찮다는 어필이 있지만 네네. 좀 더 들어갈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한가가 3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따라가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득을 얻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30%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 오르면 엄청나게 올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30%씩 오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더 매력적인 시장이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30%가 오르는 건 정말 위험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종식과 함께 또 백신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고 또 기대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에 사실은 요즘 되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너무 빠르게 앞서가시거나 또 너무 느리게 반응하기보다는 적절한 종목들을 잘 찾아서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저희 내외경제에서 추천해드리는 이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고 또 전문가들이 잘 검색을 해서 오는 종목이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